치매 걸린 척한 어머니 장례식 날 밝혀진 진실. 엄마,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봐. 침대에 누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가족들의 진짜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윤복자 씨는 78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오래 살았습니다. 젊을 땐 정말 억척 같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도 했고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하며 2자식을 키웠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성장 후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짧아졌고 방문은 명절 정도뿐이었습니다. 복자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겠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재산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통장은 어떻게 해놨어? 집 명의는 정리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복자 씨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복자 씨는 일부러 딸 이름을 틀리게 불렀습니다. 영수가 물 좀 줘.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영숙이 아니잖아. 복자 씨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 씨는 조금씩 치매 증상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안 끈 척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식 이름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못 살겠네. 요양병원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복자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서늘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남은 집과 돈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아들과 딸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상태 더 심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해. 집은 어떻게 나눌 거야? 간병비도 만만치 않은데. 복자 씨는 방문 너머로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계산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 씨는 혼자 작은 등을 켜고 오래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복자 씨 건강은 정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노환이 급격히 찾아왔고 병원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병문안을 왔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외손녀였습니다. 22살 대학생이던 외손녀는 수업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죽도 떠먹여주고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복자 씨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외손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집에 가자. 복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손녀는 순간 놀랐습니다. 또렷한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복자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차분했습니다.
자식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복잡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소 한쪽에서 재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지? 통장은 확인해 봤어? 그때 변호사가 한 통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복자 씨가 생전에 맡겨둔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아들과 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돈 걱정하던 자식들이 아니라 어린 외손녀였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읽혔습니다. 내 집은 외손녀에게 남긴다. 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외손녀는 혼자 납골당 앞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자 씨는 재산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은 늙으면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진짜 가족입니다.